인물들의 깨달음을 공유하는 시간, 유창혁과 함께하는 토크멘터리 수담 한판.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주식회사 블리츠 인베스트먼트 김성만 회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리츠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요, 이렇게 회장님께서 생활하시는 곳에 찾아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일단은 제가 와본 곳 중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그리고 마치 갤러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멋있는 데는 뭐 거의 가본 적이 없던데 네. 나중에 저도 나이 좀 더 들어서 이런 데 사는 게 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섭외가 되셨다고 하셨을 때 우리 회장님 어떠셨나요? 설렘이 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창혁 사범님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일지매로 아주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구나 후지스배, 네. 경향증권배, 응시배 세계 3대 기전을 섭렵한 그랜드슬래머 아니겠습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유창혁 구단의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흐뭇하게 다 듣고 계시네요. 네, 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부끄러운데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또 바둑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금융인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떤 분야를 또 정확하게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은 블리츠 자산 운용, 제가 이제 블리츠 인베스트먼트 회장인데요. 블리츠 자산 운용은 블리츠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산 운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회장님은 선물의 전문가라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선물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는 절대 하지 마라. 하면은 폐가망신 한다. 쳐다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선물을 통해서 굉장한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성공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선물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권을 살 때 네.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왜 사람들이 복권에 열광할까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도 위험한 것은 맞지만 네.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거고 하다 보면은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저는 굳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선물이 뭐라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선물 거래는 이제 1851년에 미국 중서부 시카고를 중심으로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농부와 또 대량으로 구매하는 제분업자 이런 사람들의 그 가격의 변동성으로부터 위험을 보호하고자 네. 이제 만든 시장이 이제 선물 시장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과 대비되는 시장이죠. 네. 자, 현물 시장을 일단 예를 들면은 자, 이 집을 유창혁 사범님의 소유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너무 유창혁 기분이 사범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잠깐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집의 시가는 대략 10억 정도가 나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죠. 네. 그 유창혁 사범님은 어떤 이제 일이 생겨서 상황이 생겨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10억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살 마음이 생겨서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유창혁 사범님과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매매 계약서상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은 일단 계약금을 10%인 1억으로 하고 네. 또 잔금은 2025년 12월 31일 9억 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현물 거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고. 네. 이제 반면 이걸 선물 거래를 하면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은 선물 거래를 하려면 이 집이 일단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B라는 사람이 네. 이 동네에 대해서 아주 고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 네. 하는 자기만 아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현실화될 때 가격이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유창혁 사범님이 이제 소유자니까 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현물하고 다른 점은 현물은 계약금이라는 걸 주죠. 네. 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계약금이 아니라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증거금은 그 원래 가액의 5%에서 15% 정도 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은 선물 거래소에서 결정하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0%라고 가정을 하면은 계약금하고 똑같이 1억의 증거금을 내고 네. B라는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8월 달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하철역이 이제 건설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8월 달에 10억짜리 집이 13억이 됐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13억에 이제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13억에 누군가가 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10억의 집을 사서 13억에 팔고 나왔으니까 네. 3억의 이익을 본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은 얼마인가? 1억입니다. 1억. 네. 1억을 가지고 2달 만에 3억을 벌었으니까 3배, 300%의 수익률을 올린 거죠. 반대로 만약에 지하철역 그 건설이 네. 무산돼 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빠졌다 하면은 3억을 손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위험도 있지만 네. 또 그만큼 기회가 많은 거죠. 맞아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선물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주식해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거의 기회였고 어떤 네. 분한테는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여러 번의 인생 고비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미국에도 가시고 그러셨다는데 그 스토리도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제 선물을 빼놓고는 제 인생을 얘기하기가 이제 어렵죠. 네. 마치 이제 바둑을 빼놓고는 유창해 사범님의 인생 이야기를 할 수 없듯이 네. 저는 이제 1985년도에 회사를 이제 몇 년 다니다가 1985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친척 지인의 이제 네. 권유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민을 가게 되는 게 취업 이민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취업 이민은 이제 두 가지 병아리 간별사와 자동차 시트 카바공 이 두 가지 중에서 갈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청계천에서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오. 재봉질도 해보고 와. 한 2년 반 정도 기다려서 이제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러 오라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시트 카바공 같이 보였는지 어쨌든 합격을 해서 네. 사고무친한 곳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직업을 찾는데 네. 직업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침 제가 알고 지내던 외국인, 미국인이죠. 네.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책 2권을 주더라고요. 오. 네. 그러면서 이것을 공부해서 네. 시험에 붙어서 우리 회사에 한번 와라. 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는 이제 주식 브로커 라이센스, 또 한 거는 선물 브로커 라이센스 문제집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선물에 대해서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뭐 금융에 대한 뭐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은 오직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우와. 열심히 공부해서 2달 만에 이제 2개를 다 붙어서 우와.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것이 선물 회사였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선물 회사의 브로커로서 이제 가게 된 거죠. 브로커 라이센스였기 때문에 네. 이제 브로커 라이센스는 결국에는 이제 직원은 아니고 이제 보험 모집인과 같이 어느 일정의 그 약정을 받아오면은 그 네. 약정의 몇 %를 네. 이제 쉐어하는 이제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그 회사 총 약정의 반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 뭐 저도 놀래고 세상도 놀래고 사장님도 네. 놀랬죠. 이제 그런 이 생활이 이제 지속되고 저의 수입도 한 달에 벤츠 한 대 값 정도는 벌었으니까요. 네. 집에서 가져오는 돈이. 우와. 그래서 미국의 이민 생활이 너무 잘 풀린 거죠. 네. 근데 그러고서 한 1년여가 지나서 이제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네. 당신한테 선물 회사를 하나 차려줄 테니까 당신이 경영을 한번 해봐라. 말 그대로 네. 선물 회사를 선물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물 회사를 이제 맡아서 이제 직원도 뽑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잘 됐는데 이제 호사다마라 할까? 네. 1987년도에 아주 큰 금융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87년도 10월 19일 날 블랙 먼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말만. 검은 월요일. 네. 하루에 주가가 다우존스 주가가 22%를 폭락한 네. 거죠.
그러니까 22%나 이제 폭락을 했는데 이제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22%가 그렇게 많은가?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선물을 한다고 볼 때는 증거금이 10%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으로 10억 원어치의 주가지수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10억 원어치의 주가지수를 샀는데 22%가 빠졌다 그러면 2억 2천만 원이 손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은 얼마겠습니까? 1억 아닙니까? 네. 1억의 증거금으로 2억 2천을 손해 봤으니까 내 원금을 다 날리고도 추가로 1억 2천만 원의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네. 납입 의무를 지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저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월세 낼 돈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생활을 갑자기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을 전전했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하려고 미국에 왔나 싶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에 이제 원서를 내서 네. 어떻게 용케 합격이 돼서 네. 1990년도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빚만 있었죠. 네. 그래서 저쪽 서울 외곽에 10여 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월세로 네. 고난의 행군을 이제 시작한 거죠. 와.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증권에서 이제 국제부로 옮겨서 네. 제가 선물 시장이 우리나라의 선물 시장이 1996년도에 개설이 네. 됐거든요. 오. 1994년도에 제가 시카고에 이제 선물 학교를 차려놓고 네.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투신사나 증권회사나 이런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직원들도 이제 고객들을 상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카고에 가서 이제 강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오. 네. 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선물 시장은 개설되었고 저는 이제 1997년도에 워낙 그때 이제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오.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제가 이제 금융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었는데 하자마자 한 2개월 만에 또 대사건이 터집니다. 네. 전 국민이 IMF 네. 사태가 터진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하게 됐고 네. 자의는 아니었지만 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놀다가 집에 있는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청담동에 그 삼성증권이 있었거든요. 네. 옆에 어떤 사람이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그래, 네. 나도 선물 거래를 좀 한번 해볼까? 네. 두세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삼성증권에서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오. 굉장한 사람이 들어왔다. 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저를 찾는 거예요. 아, 자기들 좀 해달라고, 선물 거래 좀 해달라고. 저도 그때 만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줘서 몇 천만 원으로 대략 5억에서 한 50억까지 다 벌어줬습니다. 한 20명 정도를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저희 지금 괜찮을까요? 지금 어떻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3년 만에 이제 100억을 벌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억에서 1000억 되는 것도 이제 4년 남짓밖에 안 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이제 벌었는데 네. 이제 한 15년 정도를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하고 이제는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네.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2013년도 저희가 스스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시작해서. 아, 아쉽네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네. 듯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네. 우리 회장님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으려면 아마도 오늘 밤을 새지 않을까. 네, 너무 맞습니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네, 정말. 너무 아쉽고요. 근데 이 굉장히 많이 힘든 시절을 겪으셨는데 네.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낼 힘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좀 최근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좀 희망찬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힘이 듭니다. 네. 위기 순간을 이제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위기라는 것은 특히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선물이든 주식이든 이제 위험한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기라는 건 늘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위기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위기가 왔을 때 해야 될 일은 위기임을 인지하고 네. 위기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에 걸렸음을 인정을 하고 어떤 병인지를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처방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위기를 닥쳤을 때 내 자신이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관의 객관화. 네. 예를 들어서 바둑을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우리가 바둑을 이제 대국을 할 때 못 보던 수를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잘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실험에 의하면 훈수를 두는 사람이 7에서 8수를 본다고 더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훈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넓게 볼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면 좁게 보이는 것도 네. 객관적으로 보면 넓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임원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 임원을 선임할 때 사내이사도 뽑지만은 사회이사도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 왜 사회이사를 선임할까요? 역시 사회이사는 밖에서 보는 거니까 네. 우리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객관화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래서 나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네. 내 인생을 남의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관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자의 네. 시각으로 보는 오. 중요한. 저도 바둑 둘 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생 공부를 정말 네. 제대로 하고 가는 그런 기분인데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또 우리 바둑을 너무나 애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후원도 많이 하시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바둑을 함께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바둑, 제가 이제 골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적인 운동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바둑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올라와서 형님한테 처음으로 배웠는데, 네. 그동안 이제 뭐 사회생활 하느라 바빠서 둘 시간은 없었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약 1년 정도 분당에서 리그전에 참여해서 둔 경험이 있고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제 바둑을 이제 두지 않다가 네. 네. 작년 여름부터 네. 제가 다시 압구정 기원에 가서 네. 리그전에 참여하면서 바둑을 이제 두게 됐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프로들과 아마추어 고수들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대회가 열리고 기전이 열려서 많은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제 대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네.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둑을 또 많이 아껴주고 계시는데 바둑 두면은 행복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다른 걱정을 잊게 되죠. 네.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바둑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바둑의 매력은 아무래도 바둑을 두는 자체도 즐겁지만 네. 바둑을 두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담을 나누면서 또 정담을 나눌 수 있고 네. 또 인간적으로 친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뭐 여러 대회를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시는 대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프로 대회뿐이 아니라 네. 아마추어 대회들도 이제 몇 개를 이제 했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제 후원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7월 달에 이제 미추홀에서 프로 아마들이 다 참가하는 네. 페어 바둑 최강전을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40개 팀이 네. 신청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그 아마추어 고수들은 다 신청을 했다고 보면 네. 되고요. 프로 기사들도 보니까 한 15명 이상이 신청을 예. 했더라고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신가요? 몰랐습니다. 너무 늦게 하게 오늘 너무 늦게 늦게 하게 너무 알아서 많네요. 신청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더 메리든 오픈을 이제 네. 후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 바둑 협회를 또 후원할 이제 어,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는 이제 아마추어 대회를 한번 열어볼까 오. 이런 이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이제 뭐 많은 대회를 후원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 네. 어떤 대회를 한번 만들고 싶으신지 꿈이 네. 있으신지도 꿈이, 네. 궁금합니다. 예. 이제 대회가 역사가 깊은 대회를 이제 만들고 싶은 게 꿈이죠. 네. 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네. 권위 있고 그런 네. 대회를 만들고 싶은 게 네. 소망입니다. 와, 말씀만 들어도 든든해지는 우리 네, 후원자분께서 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의 인생을 비유한다면 지금 바둑에 비유한다면 어디쯤에 와 계신 것 같은지 뭐 개가하는 상황인 건지 뭐 한번 근데 궁금해요. 뭐 저는 이제 네. 시각을 조금 이제 달리해서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판에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두 판을 두는 사람도 있고 세 판을 두는 사람도 있고 네. 다섯 판을 두는 사람도 있다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 가기 전까지는 한 판에 바둑을 두었고요. 네. 미국에 이민 가면서 두 번째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가 이제 불계 패로다가 끝났고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바둑은 제가 한국에 다시 와서 네. 이제 선물을 해서 네. 성공할 때까지 세 번째 바둑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다시 이제 바둑계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서 바둑계를 후원하고 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네 번째 포석 단계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어, 박수가 이쯤에서 네.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말씀을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자, 이제는 두 분의 바둑을 좀 바둑 실력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력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오로바둑으로 5단이고 가끔 6단에 올라갔다 바로 미끄러지고 네. 해서 네. 오로바둑 5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국전에 우리 유창혁 구단에게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선전 또 대국전에 보고. 선전 보고, 이창혁 사범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네, 또 세계 최고의 공격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시니어로서 블리츠배에서도 준우승하시고 아픈 대주배에서는 우승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신 분인데 네. 이렇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두는 이제 프로기사 아니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 힘없는 중학생에 불과한데 네. 이런 중학생의 그 손목을 비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잘 기대감을 비추셨어요. 이런 기대감을 오늘, 가지고 네.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네. 달려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루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진 바둑, 재밌는 바둑 한번 같이 두보겠습니다. 네, 두 고맙습니다. 분의 아주 특별한 수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아주 특별한 수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창혁 구단과 김성만 회장님의 넉점 젖바둑인데요. 해설을 맡은 윤현석입니다. 네, 오늘은 넉점 젖바둑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석점이었죠. 예, 석점과 넉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4개를 흑이 모두 차지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두텁게 두면서 조금 쉬운 변화를 택한다면 좀 바둑을 계속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둑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성만 회장님이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두텁게 두면서 좀 무난한 길을 택할지 아니면 뭔가 복잡한 변화를 만들어갈지 역시 예상대로 협공을 택했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그 지난 시간에 바둑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연하게 두면서 바둑을 좀 리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세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젖바둑에서는 뭔가 부분적인 형태에서 좀 이득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대세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성만 회장님과 바둑을 한
두 판 정도 두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하나는 바둑 실력이 상당히 좀 강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승부욕이 또 상당히 강하십니다. 예. 이런 자산 운용사를 또 이끌다 보니까 또 이 수익률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바둑도 치열하고 또 이 승부욕도 그만큼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둑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그러나 상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구단이거든요. 지금 유창혁 구단도 지난 시간과는 좀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젖바둑도요. 상대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흑의 이 선택을 보게 되면 지금 백이 날일자 걸쳤을 때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협공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협공을 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선택입니다. 그만큼 바둑이 복잡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유창혁 구단도 평범한 진행보다는 이곳 한 칸 뛰는 변화를 택하면서 뭔가 이런 전투에 대비하고 바둑을 좀 더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지금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흑이 상변 침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보통은 지금 백이 어깨 짚었을 때 이곳을 밀고 백이 는다든지 한 칸을 뛰게 된다면 이곳을 선수한 다음에 지금 이곳 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붙여서 한 칸 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흑의 선택이 조금 급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서두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가 유창혁 구단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구단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뭔가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두텁고 안정적으로 두어놓고 모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침입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 처음부터 너무 좀 서두르지 않나라는 좀 걱정이 되네요. 뭐 지금까지는 흑도 실수는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네, 지금 들여다봤고요. 지금 이 흑에 두는 착점들을 보게 되면 지금 넉점 젖바둑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넉점 젖바둑을 두게 되면 이제 상대가 고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두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초반 몇 수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 초반에 흑의 수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점들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김성만 회장님의 그런 이 바둑의 기풍, 성향이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흑이 쌍립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는 쉽게 떠오르는 수는 아니에요. 보통은 있는 수지 않습니까? 근데 있게 되면 백이 뭐 이거 붙인다든지 해서 이 끊어지는 약점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수는 사실 집으로는 손해예요. 그렇지만 집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이 끊는 약점을 노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수를 잡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흑이 들여다보고 막은 수 괜찮은 행마예요. 지금 흑의 우세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흑이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페이스대로만 간다면 넉점 젖바둑 지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패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패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좀 패가 나는 형태를 안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패가 만들어진다면 패감을 쓸 때
손에 팩감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패를 이기기 위해서 손에 패를 쓰고 또 패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손의 팩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뭐 흑이 는수도 나쁘지 않은 팩감이고요. 근데 유찬익 구단이 이것을 끊었는데 팩감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었네요. 지금 백이 먼저 이곳을 단수치고 흑이 때려낸 이후에 그때 끊게 되면 그때는 흑이 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팩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끊어서 교환을 시켜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팩감을 끊은 이후에 이곳을 때려내서 이 패를 굴복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흑이 이으면 되고요. 있고 이곳 패가 벌어지더라도 흑은 이 패를 이기면 좋겠지만 패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뒤를 후퇴하면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거의 완벽하게 뒀다고 할 만큼 지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찬익 구단도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사실 백이 이곳을 한 칸 뛰고요. 또 이곳까지 뛰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흑이 침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곳을 씌운다든지 해서 뭔가 이곳에서 이득을 좀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흑이 이 백도 그러니까 백 한 점을 잡으면서 실리로 이득을 보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곳 처리는 흑이 아주 잘 됐어요. 지금 넉점 젖바둑에서 이 정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지금 초반 진행만 놓고 보면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흑이 실리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넉점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그만큼 흑이 많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백이 이렇게 잡질 않죠. 지금 백도 이렇게 잡고 있을 여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흑의 선택이 한 점을 살려 나올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교환하고 한 점을 버릴지 저는 이 씌우는 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이 날일자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 중앙 쪽, 이 백의 모양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운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지금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이 두텁습니다. 반면에 흑은 많은 실리를 확보했어요. 지금 우상기와 상변, 좌상기까지 지금 곳곳에 많은 실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실리를 더 차지하려는 것보다도 중앙 쪽에 백의 두터움만 잘 견제를 한다면 지금 이 바둑을 쉽게 리레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흑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 생각할 필요 없는데요. 네, 바로 막아가야죠. 네, 있고요. 그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까지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많이 까먹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너무나 작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잘 뒀는데 이 수는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연이어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 그 다음에 이 는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형태에서 조그만 이득보다는 대세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금의 이런 형태들을 보게 되면 백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두텁기 때문에 중앙에서 백이 큰 집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의 모양을 견제하는 쪽에 우선을 뒀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은 뒷맛이 있긴 하지만 작은 곳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으로 작지 않은 곳이지만 역시 작은 곳이에요. 지금 큰 곳이 어디냐면 하변입니다. 하변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두고 이런 식으로 씌워서 하변 흙의 모양도 키우고 백 모양을 견제하는 곳이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뒤늦게나마 아주 좋은 자리를 뒀습니다. 근데 이 수는 수순 하나를 빠뜨렸어요. 원래는 이 교환을 하나 하고 씌워가는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환을 해야지만 백이 이곳 구자하는 뒷맛이 없애는 그런 좀 견제하는, 그러니까 이 구자를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수거든요. 근데 유창익 구단은 이곳이 아니라 이 어깨지문수를 택했습니다. 이 흙 전체를 끊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흙이 아래쪽을 민다면 이곳을 늘어서 이 흙을 차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흙이 이쪽을 밀어간다면 이쪽을 치받는다든지 해서 이 흙 한 점을 또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바둑을 좀 복잡하게 이끌겠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백이 이곳을 막는 수도 있습니다. 하변에서 간명하게 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유창익 구단이 유연하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치받는 수가 두터운 곳이에요. 지금 백이 하변 쪽에 두 칸 전개했기 때문에 만일 백이 이곳마저 차단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 흙 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는 연결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너무 후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둔다면 이곳 치받는 수가 흙에 연결도 되면서 이 백돌에 대한 압박도 겸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 들여다본 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백을 무겁게 만드는 의미가 있고요. 백이 받아만 준다면 흙은 활용입니다. 교환시키고 이곳을 한 칸 뛸 수도 있고 이곳 날일자를 씌워서 이 백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창익 구단도 잊질 않고 그건 아닌데요. 이곳은 당연히 막아갔어야죠. 이 교환은 악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맞고요. 백이 호구 쳤을 때 이곳을 단수 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때려낸 수도 좀 더 신중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은 뭐 이쪽 날일자라든지 그리고 이 하변철인데 이곳은 흙이 손을 뺐을 때 이곳 뒷맛이 나쁘긴 합니다. 흙이 막는다면 젖혀서 이 흙이 잡히게 되는데 흙은 이곳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늘어서 두게 되면 수장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는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변 백도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때려내지 않고도 이곳에 얇음을 보강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흙에 때려낸 수가 나쁜 수는 아니었지만 지금 중요한 하변을 빼앗기게 되면서 지금 차이가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넉집까지 좁혀졌거든요. 지금 초반에 흙이 너무나 잘 뒀습니다. 지금 넉점 젖바둑이 무색할 만큼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다면 그 이후에는 좀 형세가 유리해서 그런지 좀 추위를 타신 것 같아요. 계속 좀 물러서는 수. 특히 이 수, 이 지키는 수가 큰 실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 는수. 이 두 수는 지금까지 잘 두었던 것을 그러니까 이 두 번에 걸쳐서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차이가 많이 좁혀졌고요. 그 이후에 이쪽 때린 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 변화도 흙이 큰 자리를 계속 놓치게 되면서 지금은 6집까지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지금 이곳이 왜 기분 나쁘냐면요. 백이 한 칸 뛰게 되면서 이제는 이 흙돌의 생사를 걱정해야 됩니다. 흙이 맞게 되면 백이 찝어서 지금 이곳이 옥집으로 본다면 이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이 다 잡으러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패로 버틸 수도 있어요. 지금 패를 이기지 못한다면 이 흙 전체의 사활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형태는 흙이 기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흙이 이곳을 선수 교환을 했더라면 백의 모양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이 이곳을 붙여갔기 때문에 이제는 백이 좌중앙 쪽에 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금 김상만 회장님이 상당히 좀 심각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좀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은 흙이 여유를 부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뭐 안 젖힐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는 교환이 되는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중앙 백의 모양을 어떻게 견제를 할지, 그리고 흙이 또 하나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우상기 쪽, 우하기 쪽이죠. 우하기 흙이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근데 지금 가장 우선은 이 중앙 쪽 백 모양에 대한 견제입니다. 제가 볼 때 뭐 밀어가는 선택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밀어서 계속 젖혀가는 거죠. 젖혀가게 되면 흙은 자연스럽게 백 모양을 견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하기 쪽에 흙의 연결 수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붙이는 수가 아주 시급한 곳입니다. 붙여서 백이 막는다면 끼워 이어서 흙이 선수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곳을 흙이 두지 않게 되면 반대로 백이 호구 쳤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좀 집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집, 선수 9집. 선수 9집은 2배로 계산하거든요. 선수 끝내기는. 그러면 이 붙인 수의 가치가 백이 막은 것과 비교했을 때 18집, 거의 20집에 가까운 아주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좀 두고 있습니다. 사실 상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당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유창익 구단 아직까지는 좀 무표정이지만 내심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요, 좋은 자리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급한 곳은 아니거든요. 급한 곳은 중앙이에요. 지금 중앙을 두게 된다면,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앙을 두게 되면 백 모양에 대한 견제도 되지만 이 우하기 쪽 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의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백이 흙을 공격했을 때는 패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지금 패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곳 중앙 당한 것은 좀 아픕니다. 지금 이 느는 수까지가 선수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이 생각보다 백이 많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이 늘게 되면서 이곳 막는 수단도 생겼고요. 지금 흙은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날일자로 씌워오면 밀어가서 젖혀가는 수와 연결하는 수가 맛보기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두었습니다. 지금 차이가 좁혀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지금 이제는 연결해야 됩니다. 흙이 연결하지 않게 되면 백이 느는 수가 선수여서 이 날일자로 이 흙 한 점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둔다면 이거 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곳 구자를 내서
예, 지금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지금 흙이 욕심 부린다면 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형태는 연결이 불확실해요. 네, 끊어간다든지 지금 이렇게 둬서 좀 뒷맛이 나쁘거든요. 확실한 연결은 이곳 호구나 이곳 구자입니다. 지금 이 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이후에 잘못 대응하게 되면 흙이 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요한 장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잘 대응했고요. 지금 유창혁 구단도 지금 이수를 보고 좀 끄떡끄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바둑은요. 제가 볼 때 흙이 초반에는 정말 너무 잘 뒀어요. 정말 100점 만점에 120점을 드려도 될 만큼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다면 흙은 딱 두 수를 잘못 뒀어요. 이 호구 치는 수, 느는 수. 이 두 수로 인해서 지금 형세가 좀 급변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의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미세한 차이까지 좁혀졌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대세점을 흙이 좀 많이 놓쳤습니다. 이 중앙 쪽에서 백 모양을 좀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밀어가고 이 붙이는 데까지는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이곳 지킨 것이 조금 빨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백이 상당히 근소한 차이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집으로 큰 자리죠. 이것도 집으로 한 10집 정도 가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것보다는 이 상변이 더 크다고 봤나요? 이 상변도 큰 곳이네요. 흙이 둔 것과 집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백이 젖혔는데요. 여기서 흙이 용수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흙이 만일 이렇게 잡는다면 백이 단수 치고 이 끊어가는 약점이 만들어지고요. 흙은 이곳을 잇는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젖혀서 이런 식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흙이 대응을 할지 뭐 이 수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흙이 있게 되고 여기까지는 뭐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프네요. 이렇게 본다면은 흙은 젖혀가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집 차이가 갑자기 많이 나는데요. 그것은 흙이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잡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크냐면요. 지금 흙이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흙이 잡혀 있다면 백이 이곳을 둘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 하중강 백이 못 살아 있거든요. 그러면 흙이 잡는 순간 백이 이 돌을 살려야 됩니다. 뭐 밀어간다든지 살려야 되는데 그만큼 이곳을 흙이 선수로 교환하는 것과 백이 이곳 호구 치는 것은 백이 호구 치는 순간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너무나 큰 곳이에요. 지금 흙이 만일 이 자리를 찾아낸다면 이 바둑 승리 가능성 높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곳을 흙이 두었으면 백이 이곳을 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 하변 백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살아가고 흙이 이곳으로 와서 큰 자리를 흙이 다 둘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흙이 지키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기는 흙이 찔러놓고 그냥 이렇게 받아두는 것이 정수였습니다.
지금 이 교환도 다 악수 교환이에요. 최소한 한 집 정도는 흙이 손해를 봤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사실 백도 눈목자로는 이 교환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유창익 구단이 좀 실수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런 실수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런 실수를 했을 때 흙이 제대로만 두었다면 이 바둑은 흙이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흙이 한 점을 잡았을 때 한 6집 정도의 차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둑이 어려운 장면이 거의 없어요. 바둑이 좀 정리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흙이 쉽게만 정리했더라면 이 바둑은 흙의 승리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끝내기를 당하게 되면서 백이 6집 정도 지금 우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바둑은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넉점, 젖바둑인 점을 감안한다면 차이는 조금씩 더 벌어질 것이거든요. 이거 너무 아픈데요. 정말 흙이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큰 끝내기라면 뭐 이곳은 이제 흙의 권리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곳 찔러서 뭐 이런 교환도 큰 곳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두는 것과 백이 이렇게 두는 것, 집으로 2집 차이예요. 집으로 2집이면은 상당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런 교환도 서둘러서 해야 되고요. 네, 김성만 회장님의 끝내기 실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교환은 아낄 이유가 없어요. 이런 교환, 그 다음에 이 날일자, 그리고 찔러서 이 교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작은 곳이에요. 흙이 둔다고 하더라도 이곳은 넉집에 불과하거든요. 백이 안 받아주죠. 이것은 흙이 이곳을 두잖아요. 그러면 백이 둔 곳과 비교했을 때 선수 2집, 넉집 차이죠. 그리고 흙이 둔 곳과 백이 둔 것, 중간 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곳을 두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또 선수 2집 끝내기입니다. 지금 끝내기에서도 조금씩 이건 아닌데요. 이거 여기 두면 안 됩니다. 이곳은 그러네요. 왜냐하면 백이 손을 빼잖아요. 손을 빼도 살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백도 이곳은 뭐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 유창익 구단이 두텁게 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여다봤고요. 선수가 되는 자리죠. 그리고 지금 이거 찝는 수가 좀 뒷맛으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흙이 지금 백돌이 지금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흙이 손을 빼게 된다면 백이 찝는 순간 흙 석점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흙은 서둘러서 이곳을 둬야 되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끝내기에서 조금씩 당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형태에서 한 집의 손해지만 이곳이 뭐 5곳, 그다음에 10곳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한 집씩 손해만 보더라도 이것이 뭐 5집 차이가 날 수가 있고 10집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내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두시려면 끝내기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끝내기는 정확히 계산을 하면서 둬야 됩니다. 예. 그냥 감각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정확히 집 계산을 해서 두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단수 쳐서 있고요. 이제는 뭐 큰 끝내기도 없습니다. 예, 이 2점 잡는 것이 반상 최대고요. 예, 바둑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바둑은 흙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초반 진행만 놓고 본다면 이 바둑을 흙이 지기가 어려웠어요. 이 상변 쪽 처리에서 이 패가 마무리되고 이 백안점을 잡으면서 흙이 연결되는 순간 지금 넉점 젖바둑이었는데 거의 뭐 호선, 그러니까 거의 동수가 뒀다고 할 정도로 흙이 처리가 너무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바둑은 흙이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좀 승리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느슨한 수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국 심리적으로 보면 형세가 많이 유리해졌을 때 조금 움츠려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약점이 좀 또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젖바둑에서 대세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백의 두터 모양이 있을 때는 그 두터움을 견제하는 것이 좀 시급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인 형태에서 그런 약점을 너무 생각하다가 이곳 우악이 지킨 수,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괜찮았는데요. 또 한 번의 이 는수, 이 두 수가 좀 결정타가 좀 된 것 같고요. 또 이 하변 처리도 그렇고 또 백이 붙였을 때 흙이 나와 끄는 것도 이 끊은 수가 백안점을 잡아서 실리로는 이득을 받지만 이 백의 약점을 지켜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부분적인 형태에서 백안점을 잡아서 이득을 본다는 그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이 대세관을 좀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큰 실수는 없었지만 이 조그만 실수들이 누적되면서 조금 형세를 그르치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 정말 흙이 이곳 한 점을 잡았더라면 이 바둑은 흙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흙이 놓치게 되면서 지금은 백의 승리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것이 이건 실수예요. 아니군요. 이게 왜냐면 원래 정확한 수수는 흙이 먹여치고요. 이렇게 둬야지만 백의 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이 이곳을 치받게 되면 2점 잡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곳 차단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뭐 흙이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둑을 흙이 패하긴 했지만 아주 좋은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창혁 구단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승부를 좀 펼쳤는데요. 역시 결정적인 기회에서 흙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이 바둑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유창혁 구단의 승리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흙집이 쉬운 7집 났고요. 네, 지금 집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 짓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40집이죠. 백집이 66집, 흙집이 57집, 9집 차이 났네요. 예. 9집 차이 났는데요. 예. 끝내기 위해서 조금씩 더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9집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바둑은 유창혁 구단의 9집 승으로 끝이 났는데 이 바둑은 그 김성만 회장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바둑 내용이었고요. 유창혁 구단 상당히 좀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성만 회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두고두고 좀 아쉬운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정말 인상적이고 멋진 한 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마무리 해볼까요?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장님 오늘 수담 어떠셨나요? 우선 아쉬움이 큰 바둑이었고요. 저는 이제 유창혁 사범님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네. 일지매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언제 공격당하나 언제 공격당하나 해서 다소 위축된 바둑을 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두면 더 잘 둘 자신 있으실까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창혁 구단은 어떠셨나요? 뭐 회장님이 바둑 내용도 좋고 실수도 안 하시고 네. 상당히 좀 잘 두셔서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최강으로 뒀던 것 같고 좀 열심히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조금 아쉬움이 묻어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오늘 대국 중에서 좀 제일 아쉬웠는지 들어볼까요?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혹시 공격당할까봐 지킨 곳이 한두 군데 있었고요. 네. 가운데 세력을 너무 크게 줘서 거기서 페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위축이 조금 오늘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그래도 두 분 멋지게 대국을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말씀씩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네, 할까요? 회장님 네. 먼저 해주시죠. 유창혁 사범님은 지금 시니어 바둑계에서 제2의 전성기를 네.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팬들을 위해서 좋은 바둑 많이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롱런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네. 뭐 회장님이 이제 바둑사랑 그리고 바둑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바둑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회장님의 좋은 인생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멋진 대구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금방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아주 특별한 바둑판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바둑판 절다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